자, 발빠른 시장 뉴스와 함께 오늘장 시장 이기는 대응 전략을 세워보는 그런 시간이죠. 이슈앤뉴스 시간 이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장에서 화두가 될 만한 이슈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중국의 제조업 경기가 확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HSBC가 발표한 중국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확정치는 50.5로 소폭치 50.4를 소폭 상회했습니다. 중국의 HSBC PMI 지수가 확장 국면을 의미하는 50을 넘은 것은 13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12월 증시의 관심은 산타랠리가 실현될지 여부에 쏠려 있습니다. 산타랠리는 크리스마스를 사이에 두고 연말과 연초에 증시가 강세를 보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하지만 국내 기업들의 4분기 실적 전망치가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는 것 등이 증시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도 많습니다. 올해 3분기 가계소득은 늘었지만 소비 지출은 통계가 작성된 지난 2003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 문화 오락 관련 지출은 지난해보다 4.6%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LG전자의 옵티머스 G가 올해 4분기에 100만 대 판매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LG전자의 휴대폰 사업부가 내년에는 손에 잡히는 성과를 내놓을 것이라는 시장 평가가 긍정적입니다. 네, 이슈앤뉴스. 오늘은 로지스탁 이상로 대표와 함께 다양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제죠. 중국 PMI가 발표가 됐습니다. 13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라고 하는데 네. 사실 오늘장은 아직 출발은 안 했지만 어제 상하이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생각보다 크게 나왔거든요. 네, 이렇게 맞습니다. 지표와 지수가 좀 다르게 보이고 있는 거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가요? 네, 일단 뭐 중국 증시 같은 경우 어제 보시면 1% 정도 하락하는 모습 나타냈는데요. 일단 양치기 소년이라는 얘기를 조금 드리고 싶은데 일단 우리가 중국의 기대감이 상당히 높죠. 거기에 대해서 중국 같은 경우에 6월 달부터 계속적으로 여기가 바닥이라는 뉴스를 계속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2번, 3번 속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은 다시금 기대감 자체가 설마 우려감으로 조금 바뀌었는 상태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중국 증시의 안에 모습을 한번 보신다면 일단은 뭐 지금 제조업 구매자 관리자 지수 같은 경우에는 결과치적으로 50.5를 기록하면서 13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을 했거든요. 하지만 각국의 반응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 같은 경우에는 갑작스러운 중국 제조업 지표의 호조다라는 뉴스를 냈죠. 그만큼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기관의 움직임으로 조금 선반영이 됐다고 말씀을 조금 드릴 수가 있겠고요. 안에 내용을 보신다면 일단은 우려감 자체가 아직까지 너무 많이 자리 잡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한 3가지 정도의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시진핑 체제의 출범 이후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안정이 먼저 우선이 돼야 된다는 중국 정책을 들 수가 있겠죠. 그만큼 중국 정책을 조금 보셔야 되는 게 후진타오 같은 경우에는 공천당이었죠. 그리고 장쩌민 같은 경우에는 상하이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진핑 같은 경우에 우리가 뭐 흔히들 뭐 다이아몬드를 들고 태어난 사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만큼 태자당이라고 하죠. 엘리트 중에 엘리트 관료였는데 그 두 가지 공천당이라든지 아니면 상하이방에서 정치적인 세력 간의 다툼이 상당히 심했죠. 하지만 시진핑이 이번에 다시금 뭐 주석으로 됐던 이유 중에 가장 큰 하나는 일단은 중재를 하겠다는 거죠. 그만큼 정치적 안정을 먼저 우선적으로 내세우겠다는 이념이 상당히 강하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유행을 한번 보신다면 진핑민 거창스라고 하죠. 그만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국민의 입장에 서서 강한 세력을 극복하자라는 뜻인데요. 그만큼 중국 국민들 안에서 유행이 되고 있다는 거는 국민들도 안다는 거죠. 지금은 정치적 안정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소비를 점차 늘리고 난 다음에 경기 부양은 그 다음에 하겠다라는 그런 부분 자체가 나타나 있지 않나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시진핑 체제가 출범을 했다고 해서 급작스러운 경기 부양을 기대하기보다는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안정 그리고 점진적인 소비세 자체가 증가되고 난 다음에 다시금 경기 부양 정책이 나타날 수 있다는 그런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에 내용을 한번 보시더라도 일단 대기업 쪽에 대해서 기업 규모별로 한번 보시면요. PMI 수치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 같은 경우에 늘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하락했단 말이죠. 거기 내면을 한번 보신다면 중국 정부에 대한 주도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대기업 위주의 성장 가속화가 조금 진행이 됐거든요. 그만큼 후진타오 안에서의 정책
트럼프와 지금 같은 경우 시진핑 시대의 정책은 조금 다른 이면을 보일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걸 지금 다른 글로벌적으로는 조금 그런 부분 자체를 우려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은 유럽의 지금 계속적인 실업률 악화를 조금 들 수가 있겠는데요. 중국이 최대 수출국이자 최대 수입국입니다. 미국과 더불어서요. 하지만 중국의 수출을 가장 많이 했던 곳이 유럽이었죠. 하지만 유럽 같은 경우에 지금 글로벌적으로 경기 위축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거기에 대해서 재무 안정성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 부분 자체가 이슈가 될 수 있는 거는 그만큼 유럽의 경기 둔화 자체가 일어남에 따라서 당연히 받아줄 곳이 없다는 거죠. 중국 수출을 유럽에서 받아줘야 되는데 그 부분 자체가 미연하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우려감 자체가 제조업 지표는 개선이 됐지만 다시금 이런 수치 자체를 계속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우려감 자체가 지금은 상당히 많이 투자 심리 안에 녹아 있다고 그렇게 조금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최근에 글로벌 경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들이 G2,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입니다. 중국에 대한 이슈를 살펴봤는데 제조업에 대한 부분들은 개선이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아직까지는 우려감도 있다는 점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참 우려감이 시장 전반적으로 환경에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 12월 하면요. 통상적으로 시장이 좀 강세를 이어나가는 그런 한 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운 날씨와 다르게 그간 시장을 봤을 때는 12월에는 시장에 온기가 가득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달에는 올해 12월에는 그마저도 좀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미국 재정절벽 관련 이슈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런지 시장 예상도 많이 좀 박스권 안에서 움직일 것이다. 관망 장세가 펼쳐질 것이다. 이런 예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예. 맞습니다. 일단 글로벌적으로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보셔야 되는 점은 재정절벽 이슈죠. 재정절벽 이슈가 계속적으로 화두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지금 같은 부분에서 한번 보신다면 재정절벽 이슈가 마무리되는 협안을 가지기까지는 12월 말이 돼야 됩니다. 그만큼 계속적으로 우리가 내포할 수밖에 없는 악재라고 조금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통계 수치상으로는 10번 중에 7번이 상승하는 랠리를 펼쳤다고 하는데요. 그중에서 3번은 실패를 했다는 거죠. 그만큼 확률적으로 100%는 없다는 것을 또 뜻하는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재정절벽 이슈 자체가 지금은 크게 와닿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거기에 대해서 미국 증시에 대한 더디 회복세를 조금 들 수가 있겠는데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경기 지표 같은 경우에 오늘 새벽에 끝났던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상당히 큰데 그 부분 자체를 지금은 달성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 자체가 투자 심리를 다시 한 번 더 악화시키는 그런 계기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증시도 오늘 하락세를 출발하면서 즉각적인 반응을 조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일단 산타랠리를 기대할 수밖에 만드는 이유 중에 가장 큰 하나는 선진국의 크리스마스 어느 정도의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소비 증가를 조금 나타낼 수가 있겠는데요. 그만큼 연말이 되면 소비 심리 자체가 조금 살아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 자체에서 이때까지 랠리가 조금 펼쳐졌었는데, 그리고 배당 투자에 대한 매력도 분명히 있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연말 결산을 앞두고 글로벌 헤지 펀드들의 수익률 제고를 위한 노력이 조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랠리를 기대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유럽의 문제 또한 대두가 되고 있는 시점이고 그리고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재정절벽 이슈가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국내적으로 한번 문제점을 한번 따져본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실적을 조금 들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4분기 실적 자체가 지금은 좀 더 계속적으로 시장 예상치 자체가 하회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만큼 지금은 전망 자체가 하회되고 있다는 거는 경기가 그만큼 안 좋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잘 되더라도 지금 글로벌적인 유동성 자체가 풍부한 시장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 자체에서 해외적인 이슈 자체가 우리나라에까지 직접적인 타격으로 와닿는 그런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긍정적인 면은 또 다시 한 개를 말씀을 드린다면 연기금의 순매수를 조금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연기금을 한번 보신다면 9월 말까지 국내 주식 비중 같은 경우에 18.2%를 달성을 했거든요. 하지만 올해 목표치가 19.3%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적인 여력 같은 게 1조 3천억 정도가 남아있는데 그 부분 자체가 연말에는 어느 정도 투자가 되지 않겠나 그런 기대감 자체가 지금 시장에 녹아서 기관 투자자 중심의 시장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조금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올해 중에 보면은 워낙 시장이 어렵기도 했었지만 사실 믿고 기댈 만한 곳이 없었기 때문에 연말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은 어려워도 그래도 연말에 뭔가 하나 보여줄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산타의 선물이라고 불리는 산타랠리.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집중해 볼 만한 종목이나 업종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네, 뭐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가는 주식은 가죠. 네. 그만큼 지금 같은 경우에는 IT 전기전자를 비롯한 그런 종목군들이 좀 더 움직이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외국인의 수급 또한 오늘도 IT 전기전자에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IT 부품 위주의 종목군의 순매수 포지션을 좀 유지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일단 우리가 조금 더 주목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일단 지금 경기 민감주라고 네. 표현을 할게요. 그 화학주라든지 아니면 철강업종, 그리고 우리가 기계업종, 그리고 정유업종 정도를 좀 들 수가 있겠는데, 그런 업종에 대해서도 일단 지금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개인적인 심리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 자체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더 확인하고 우리가 하는 방안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철강업종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린다면 사이클 자체가 2년, 3년 만의 사이클이거든요. 그만큼 사이클 한번 타기 시작하면 2, 3년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섣불리 여기가 바닥이겠구나라고 예상을 하고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바닥이 확인되고 지금 신고가를 내고 있는 IT 전기전자 분야가 우리가 수익률 측면에서는 좀 더 낫지 않겠나, 그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